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사를 접하다 보면은 한국사에서 최강의 무력을 보유했던 무장은 누구였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시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국사 최강의 무장 탑10. 영상에 앞서 이 순위는 지극히 주관적인 선정이라는 점, 그리고 최고의 전술을 구사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이 무력을 가진 장수를 뽑는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0위 이순신의 부하 김환입니다. 옛 사극 불멸의 이순신에서 박철민 배우님께서 감초같은 연기로 캐릭터를 살려주신 적이 있는데 김한 장수의 무예 실력이 상당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그의 관직은 사도 참사였습니다. 이순신의 2차 출정 중 방포해전에서 외장이었던 구르지마 미치유키의 목을 벤 사람이 다름 아닌 김한이었습니다. 비록 김한은 특유의 뺀질거리는 성격으로 이순신에게 근무태만의 질책을 자주 받았으나 검술 등 무예 면에서는 이순신의 전라 좌수군 장수들 가운데 최고였다고 합니다. 성격 면에선 이순신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엔 둘이 자주 술을 마시며 놀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9위 김상옥 열사입니다. 독립운동에 몸바쳤던 의사나 열사분들 역시 군인이자 장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김상옥 열사는 무력보다는 사격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9위에 꼽아봤습니다. 의열단의 단원이었던 김상옥 열사는 1923년 1월 12일 친일 경찰의 표상과도 같았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김상옥 열사는 무사히 인사동에 있는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김상옥 열사는 조선 총독부의 사이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한인 순사 조영수의 밀고에 의해 김상옥의 은거지가 발각되어 버렸습니다. 김상옥 열사는 자신을 쫓는 일본 순사 무려 400여 명과 3시간 동안이나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1대 400이라는 3시간 끝에 김상옥 열사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자결하면서 순국하셨죠. 결국 일본 순사 400명이 김상옥 열사 1명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8위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집권자 중 한 명이었던 이의민입니다. 이의민은 무신정변을 일으킨 3인방 중 이의방의 부하 겸 해결사였습니다.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은 키가 190에 힘이 장사였고 또 다혈질에 성격이 괴팍해서 예전부터 동네에서 사람 패고 다니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러 번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받았는데도 체력과 덩치가 일반인과 너무나도 달라 이의민을 눈여겨본 관리가 이의민을 무장으로 발탁해 군인의 길을 걸었던 거죠. 무신정변 직후 김보당이 유배가 있던 고려국왕 의종을 경주로 빼돌리고 의종을 재옹립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의방이 경주로 이의민을 보내 의종을 시해하게 하는데요. 이의민은 경주에서 의종을 호위하던 김보당의 병사를 모조리 도륙하고 맨손으로 의종의 척추를 반으로 꺾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의민은 의종의 시체를 이불에 꽁꽁 싸맨 뒤 가마솥에 묶어 인근 연못에 유기하였죠. 이의민의 힘이 장사긴 장사였으나 전투에서 활약한 게 아니라 8위에 꼽아봤습니다. 7위 태조왕건의 휘하 장수들 중 맹장으로 평가받는 유금필입니다. 927년 태조왕건은 공산전투라고 후백제의 견훤에게 대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태조왕건은 공산전투 이후 전세에 소극적으로 변하는데 태조왕건에게 일침을 날린 무장이 유금필이었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금필은 북방의 오랑캐를 토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말갈족 토벌을 제안해 3,000명의 고려인 포로를 구출해낸 적이 있었고 충청도 예산에서 후백제군 3,000명을 무찌른 전적도 있죠. 공산전투 1년 후 왕건이 충북 보은에 3년 산성이 있을 때 견훤의 기습으로 포위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유금필이 등장해 왕건을 구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929년 견훤의 후백제군이 오늘날의 안동인 고창을 포위하였습니다. 당시 안동에는 고려군 3,000명이 고작이었죠. 왕건은 안동의 고려군을 구해야 하지만 공산전투와 얼마 전 3년 산성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떠올라 신하들과 함께 퇴로 확보부터 고민하자 유금필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병기는 흉한 기구이며 전투는 위험한 일이라 하였으니 구차히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만 승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과 마주하고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기세가 꺾여 달아날 걱정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신은 진군하여 급히 공격하길 바라옵니다. 왕건은 승인하였고 유금필은 안동에 저수봉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왕건의 고려 본대가 무사히 안동으로 진입했고 930년 1월 왕건의 고려군과 견훤의 후백제군이 맞붙었고 저수봉에 주둔하고 있던 유금필이 내려와 합세하면서 견훤의 후백제군 무려 8,000명이 전사했죠. 압도적인 고창전투의 승리였습니다. 6위 고려시대의 양규입니다. 1010년 거란족의 요나라가 고려를 2차 침공했을 당시 양규는 국경지대 강동 6주 중 흥화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족의 황제 요성종이 직접 친정에 나선 거란의 2차 침공 첫 전투가 흥화진이었는데 첫 전투부터 양규의 활약으로 흥화진을 막아냅니다. 주요 성들을 함락하지 못한 거란족의 요나라군은 냅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까지 그냥 직공하는데 양규는 요나라군이 개경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접하자 흥화진에서 700기병 별동대를 데리고 나와 통주성에서 잔류하던 고려군 1,000명을 더 모아 요나라군이 함락하였던
곽주성을 탈환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조금 안 되게 강동 육주 부근에 남아있는 요나라군을 공격하고 개경에서 북쪽으로 회군하는 요나라 부대를 게릴라 전법으로 괴롭혔습니다. 귀주성에 있던 김숙훈 장군까지 합류해서 고려인포로 무려 3만 명을 구출해냈죠. 1011년 1월 회군하던 요나라 성종의 직속 부대가 하필이면 양귀와 김숙훈 부대 인근을 지나쳤고 양귀와 김숙훈은 절호의 기회라며 요나라 성종의 목을 치기 위해 고작 1700명으로 황제의 친위대와 싸우다가 양귀와 김숙훈을 포함한 1700명의 결사대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극악의 공포를 느낀 요나라 성종은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국경을 넘었죠. 양귀는 죽어서 고려의 영웅이 되었으며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은 그 후손들까지 책임지고 우대했습니다. 5위 이성계입니다. 우리는 이성계를 조선의 시조 태조 이성계로 더 잘 알고 있지만 고려시대 이성계는 최강의 무장이었습니다. 1361년 홍건적이 2차 침입 당시 홍건적은 고려의 수도 개경을 함락하고 공민왕은 안동까지 도망갈 정도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려군은 이내 정규군을 조직하여 개경 탈환전에 나섰는데 이때 이성계의 전설이 시작하죠. 이성계는 본인이 직접 데리고 다니던 2000의 기병대를 지휘하며 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성계는 혼자서 7, 8명의 홍건적 병사를 단숨에 해치웠고 말을 타며 성벽을 뛰어넘자 2000 기병대가 이성계의 뒤를 따라 고려군 중 가장 먼저 개경 궁성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1362년에는 요동의 군벌이었던 몽골족 나하추가 고려를 침공했는데 이때도 이성계가 투입됐습니다. 나하추 부하 중엔 빨간색 꼬리 깃털을 달고 다니던 무시무시한 맹장이 있었는데 고려 병사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이 붉은 꼬리 깃털 장수와 1대1로 붙었는데요. 말 위에서 싸우던 중 이성계가 거의 죽을 뻔하였지만 순간적으로 이성계가 활을 쏴서 붉은 꼬리 깃털 장수를 사살했죠. 나하추는 5명의 장수를 추가로 이성계에게 보냈으나 이성계는 5을 모두 죽였습니다. 공민왕이 요동 정벌 때도 이성계가 참전하여 압록강 너머까지 진격했는데 옛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오녀산성에선 이성계가 편전이라는 화살 70발을 써서 적군 70명의 머리에 그대로 명중시켰죠. 공민왕의 아들 우왕 때에는 왜구들과의 대격전이었던 황산대첩에서 이성계가 황산 고지대에 주둔한 왜구들을 격퇴하기 위해 그 가파른 절벽을 최전선에서 오르며 왜구들을 절벽 끝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이성계는 외장 아지발도에게 화살을 쏴 아지발도의 투구를 떨어뜨렸고 아지발도가 떨어진 투구를 주우려는 찰나에 이성계의 의동생인 이지란이 한 번 더 활을 쏴서 아지발도를 사살했죠. 공민왕은 이성계더러 고려 제1의 신궁이라고 극찬한 적도 있었습니다. 4위 조선시대의 이징옥입니다. 세종대왕의 4군 육진 개척 시절 김종서가 두만강 여진족들을 토벌하며 육진을 설치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부장이 이징옥입니다. 이징옥은 기골이 워낙 장대하여 어렸을 때 혼자서 멧돼지와 호랑이를 때려잡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이지만 실제로도 육진 개척 전투에서 여진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가 이징옥이었고 덩치가 워낙 커서 이 여진족이 이징옥을 어금니가 달린 큰 돼지라고 불렀다고 하죠. 약간 마동석 배우님 느낌이었나 봅니다. 괴력이 워낙 강해서 창던진기가 주특기였으며 활도 능했죠. 김종서의 뒤를 이어 육진을 담당했고 이징옥이 또 워낙 청렴해서 민중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이징옥이 두만강을 사수하는 한 여진족들이 이징옥이 무서워서 함부로 침략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자 당연하게도 이징옥도 수양대군의 제거 타겟이 되었고 먼저 죽기 전에 이징옥은 여진족들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부하의 배신으로 사망합니다. 3위 조선시대의 남이입니다. 세조 13년이었던 1467년 함길도 대토 이시해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에서 이 남이가 투입이 되었는데 20대의 젊은 장수였던 남이는 혼자 적진으로 들이닥쳐 목책을 부수고 적장 2명의 목을 순식간에 베었습니다. 전투 중 남이는 몸에 화살 4-5발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싸웠고 혼자서 20여 명을 생포하고 적군의 무기 10여 개 정도를 빼앗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이시해는 전체 전투를 통틀어서 남이가 혼자서만 수백 명을 베며 가장 많은 적군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시해의 난을 진압한 관군은 그대로 압록강을 넘어 세조의 2차 여진정벌에 투입되는데 이때도 남이가 어마어마하게 활약하며 혼자서 무쌍을 찍고 옵니다. 그 덕에 남이는 27살에 최연소 병조판서가 되죠. 2위 임진왜란의 숨겨진 명장 정기룡입니다. 별명이 조선의 조자룡이었다죠. 몰락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정기룡은 무과에 급제해 조선의 무장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거창에서 100기가 안 되는 기병 전력으로 일본군 500을 상대했고 전라 경상 충청 3기도 관군 전 병력이 와키자카 야스하루와 용인에서 싸워 전멸한 굴욕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용인 전투에서 그나마 활약한 전선이 있었는데 이 정찰에 나왔던 정기룡이 일본군 부대 하나를
혼자서 격파했습니다. 또 전라도의 의병장 고경명이 일본군 제6군의 본진 금산을 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던 금산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기룡이 또 혼자서 말 한 필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 포로가 된 상관을 구출해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자룡과 비슷하죠. 정기룡이 사용하던 무기는 편군이라고 휘두르는 몽둥이였으며 그의 부대를 감사군이라 하였는데 일종의 결사대라는 뜻입니다. 진주대첩에서도 활약했고 훗날 원군으로 들어온 명나라 사람과 마귀는 정기룡을 이순신 권율과 동급으로 간주했습니다. 1위, 조금 뻔한 결과이지만 소드마스터 고려시대의 척준경입니다. 고려 1차 여진정벌 당시 임간이 이끄는 고려군이 여진족에게 밀리자 병사도 아니었던 척준경이 무기와 갑옷을 입힌 말을 한 필만 빌려달라고 했고 척준경은 혈혈단신으로 여진족 지령에 뛰어들어 적장 한 명을 베어버리고 포로 2명을 데리고 도주했습니다. 약 100여 개의 여진 기병대가 척준경을 추격하자 척준경은 달리면서 활을 쏘아 적장 2명을 사살했습니다. 여진족은 절대 혼자서 적진에 쳐들어올 리 없다는 생각에 필시 고려군의 유인이라 생각해서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죠. 윤관의 별무반에 투입됐던 고려의 2차 여진정벌대가 척준경의 전설이었죠. 이 석성 전투에서는 척준경은 방패 하나 들고 혼자 석성으로 뛰어들어 추장 2명을 일거이 쳐 죽여 석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윤관의 부대 8천여 명이 여진족의 함정에 빠져 가한촌 골짜기에 포위된 채로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척준경은 동생에게 너는 늙으신 아버지를 복용해라. 나는 국가를 구해 의리를 다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곤 날쌘 기병대 10기만 선발하여 가한촌 골짜기로 들어가 길을 뚫고 퇴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윤관은 영주성에 들어가 수성에 전념하였는데 여진족 2만이 영주성을 포위했습니다. 한번 지옥을 경험한 윤관이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자 척준경은 결사대를 이끌고 성문을 열고 나가 여진족을 패주시키며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척준경은 북과 피리를 불며 성안으로 돌아왔다죠. 척준경은 윤관의 지시에 따라 웅주성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웅주성 역시 여진족에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척준경은 야밤에 해진 옷을 입고 줄에 매달려 성을 내려가 적군을 뚫고 정주성에 가서 지원병력을 데리고 와 웅주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웅주성의 백성이 모두 감격하여 울었다고 하죠. 이자겸의 난 당시에 휘말려 동생을 잃은 척준경은 이 맨손으로 궁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성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 분노에 찬 사자후를 내뿜자 그 소리가 낭문에서 북문까지 닿았고 땅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인종의 뜻에 따라 이자겸의 측근과 척준경의 가족을 살해한 일부가 궁궐에 숨어 있었는데 고작 척준경의 함성만으로 땅이 요동치자 겁을 먹어 감히 나오지 못했다고 하죠. 이렇게 한국사 최강 무장들을 살펴봤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장수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